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수익입니다. 저 이제 일부 강의를 맡았고요. 여러분들과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마 시기상 지금 이제 6월 말인데요. 학습법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학생들 중에서 중간고사가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내가 기말고사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은 이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시에 한번 내가 올인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실 건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가볼게요. 저는 EBS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딱 봐도 재밌겠죠? 예, 딱 봐도 굉장히 재밌게 저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시기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을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 아니면 그냥 정시로 갈까? 그리고 뭐 내신이든 정시든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성적 올릴 수 있는 필살기, 그리고 영어 성적 올려야 된다면 저 등급 올릴 수 있는 거 딱 2포인트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I 컨텐츠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내신인가 정시인가? 사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내신으로 갈까요? 아니면 정시로 대학 갈까요? 이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담임쌤이랑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고 나면은 자기 내신으로는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가요. 보통의 경우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정시나 논술밖에 방법이 없네라고 생각하는데 논술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난 정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늦으면 고3, 빠르면은 고1, 고2들도요 정시에 올인을 해서 밤마다 정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정시 스타일이다. 뭔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내신 공부보다는 나는 막 문제 풀고 이런 게 스타일상 잘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정시파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3, 4등급 잘하는 등급이에요. 잘하는 등급인데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가려면은 성적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시랑 내신이 과연 공부가 스타일이 많이 다른가? 정말 내신 스타일, 정시 스타일이라고 할 만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대단히 낮은데 본인이 정시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참 치열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편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신이랑 정시랑 기본은 똑같아요. 개념과 적용, 개념과 적용. 저는 영어 강사지만 뭐 국어나 수학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라도 개념 공부하고 거기에 부족한 거를 적용을 해보면서 문제 풀면서 채워 나가는 건 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개념을 익히면 머릿속에 익게 됩니다. 막 이제 익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족한 거를 이제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막 풀면서 자기 부족한 걸 채워 나가는 이런 방식의 공부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비율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내신은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개념, 시험 범위의 개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개념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 70, 한 적용 30. 그럼 정시는요? 그럼 정시는 완전히 뭐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념은 오히려 딱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 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본이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내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신 성적이 낮은데 난 내신 스타일이 아니고 정시 스타일이라서 정시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마 요런 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기 내신 4등급이에요. 내신 4등급이면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인서울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정시로는 100분이 한 90% 이상 등급으로는 1, 2등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내신 못하지 않는데 4등급이에요. 근데 저걸로 인서울 하기는 쉽지 않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모의고사 1,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난 내신 스타일이 아니고 정시 스타일이니까 정시하면은 저 4등급이 1, 2등급이 되느냐? 제가 10년간 지켜봤지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부의 습관과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시 스타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공부 습관, 나의 공부 전략,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지만요, 넌 내신으로 가라, 넌 정시로 가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내신 성적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파가 되는 학생들 응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들으면은 뭐야, 그러면 나 정시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냥 뭐 내 내신 성적으로 대충 대학 가야 되나, 지금부터 열심히 한 거 의미 없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시로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또는 나는 그럼 내신을 조금 더 올려봐야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요, 성적 올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날짜 지금 현재로서는 고정이 됐습니다. 12월 3일.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많진 않죠. 조금 남았습니다.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살기라는 게 대단한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5개월 동안에 10kg를 감량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선택지 2개가 있어요. 1번, 현재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데다가 운동을 1시간씩 매일 합니다. 2번, 현재 생활 방식을 개선을 해요. 내가 뭐 먹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을 살을 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면서 운동을 1시간씩 하는 거. 정답은? 정답이란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1번 할 것 같아요? 2번 할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2번이 돼야 돼요. 1번, 현재 생활 방식 그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요, 이거 살 빼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되게 살은 그대로 있고 살이 좀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요. 정말 목표가 있다면, 이게 쉬운 목표 아니잖아요. 뭐 누군가는 살을 쉽게 빼겠지만 저도 맨날 다이어트 입으로만 하긴 하는데 살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5개월간 10kg 감량이라는 대단한 목표 달성하려면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걸 뭔가 바꾸긴 바꿔야 돼요. 공부를 한번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 4, 5등급인데 정시로 1, 2등급을 노리는 거는 5개월 동안 살 10kg 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요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고3 담임만 거의 10년째거든요. 아이들한테 딱 목표를 좀 세워봐라 그러면은 거의 고3 목표가 잠을 적게 자겠대요. 새벽 2시까지는 안 잔다. 뭐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겠대. 잠을 줄여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시간을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요, 여러분들 현재 나의 공부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잠 줄이면은 괜히 졸리기만 하고요, 공부를 자기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습관에서 무언가를 바꾸지 않고
괜히 잠만 적게 자고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 그래서 성적 오르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의 하루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한번 기록해 봐요. 실제로 공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나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요인들, 그 습관들 빼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아주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잠 괜히 줄이지 말아요. 잠 괜히 줄이면은 내가 괜히 열공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지 그거 공부 제대로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알뜰하게 쓰셔야 되고요.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적,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이거 멀리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저기 다른 방에 갖다 놓거나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 해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책상이 깨끗해야 돼요. 아니, 자기 뭐 더러운 데서 공부가 좀 잘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요, 공부 안 됩니다.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할 것만 딱 놓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없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좀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재면서 긴장감 있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거 대단히 큰 변화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공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책상 싹 치워요. 싹 치우고 스마트폰 끄거나 저기 멀리 갖다 놓고요. 그리고 공부할 것만 딱 갖다 놓고요. 아, 나는 지금부터 1시간 집중하겠다. 시간 딱 타이머 눌러 놓고요. 공부 한번 시작해 봐요. 어제까지 내가 했던 공부랑 완전 달라요. 우리는 막 이런 생각해요. 뭔가 목표가 있을 때 뭐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여기에 굉장한 걸 더해야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간단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질을 어제와는 훨씬 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해보면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영어 등급 올리는 게 필요하다. 영어 성적 올리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또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도, 물론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영어 등급이 올라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입에서 유리한 자리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금 등급이 한 5, 6등급이에요. 올려야 돼. 올려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제가 영어 강사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어 성적 한번 올려볼까요? 일단은 요것도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돈을 쓰겠다, 엄청난 걸 투입하겠다, 이거는 글쎄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됩니다. 뭐 아니면 뭐 아까 자꾸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뭐 영상 보시면서 거부감은 가지지 마시고요. 저도 고3 때 90kg였거든요. 고3 때 앉아가지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밤 12시에 집에 가면은 막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 이래서 살이 한 20kg가 쪄가지고 90kg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본 입장에서 해보니까 이거는 뭐 돈을 쓰거나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요. 운동할 것도 없이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려고 할 때 뭔가 뭐 돈을 많이 쓰면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의 단계입니다. 일단은 단어 문법 익히는 거 당연합니다. 저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등급을 올리는 게 필요하긴 한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 생각해봐요. 어제 단어 몇 개 외웠어요? 지난 일주일간 영단어 몇 개 외웠습니까? 매일 최소한 30개는 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단어와 문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어 외워요. 문법도 EBS에서 기초 강좌 완강을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른다? 문장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단어와 문법은 재료고요. 그 재료를 합치는 게 문장 해석인데 문장 해석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주제문을 찾을 줄 알아야 요즘에 수능 영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런 거 봤죠? 그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동영상 사이트에서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분들이 수능 영어 문제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못 풀어요. 미국 사람인데 수능 영어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역시 그 대한민국의 영어 문제들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우리는 저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국어 문제 못 풉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국어 문제 다 맞춰야 되잖아요. 뭐 문법 이런 거는 빼고서라도 그 지문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독서 영역에. 근데 못 맞추잖아요. 왜? 그 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또 하나 그 문제를 푸는 논리와 방법이 있죠. 그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수능 영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배 풀이 전략을 그래서 익히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실전 경험. 이게 대단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 학생도 몇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매일매일 단어를 권장 30개, 본인이 급하면 100개씩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암기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진짜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막 올라가지가 않죠. 이 단계별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온 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적을 올리고 싶으실 텐데요, 시간이 막 무한정 2년 3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그래도 한두 등급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딱 2개를 했어요. 2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에서 딱 요 정도만 신경을 써가지고 몇 주만 연습을 하셔도, 한 2, 3주만 연습을 하셔도요, 뭔가 달라지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한 문장을 찾으세요. 물론 단어를 하나도 몰라요.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노 베이스,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진짜 미안한데요, 이 수능 영어에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단어 외우시고요, 문법부터 가셔야 되고,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는 만큼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분들은 요거 한번 봐봐요. 최근에 치러진 고3 모의고사에 영어 지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겁니다. 잠깐 뭐 이 방송을 뭐 인터넷 이런 걸로 보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시고 좀 보세요. 우리말로 10문장입니다. 보통의 수능 지문은요, 영어 지문 짧으면은 한 5, 6문장, 길면은 한 12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말로 보고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봐도 이게 지금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이럴 때 이걸 영어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수록 이 10문장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문장이고 주제문인지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읽으면요, 읽고 나서 또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으면서 처음이랑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이랑 마지막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1번 문장, 8번, 9번, 10번 문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만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럼 나머지는 일단은 좀 빼볼게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냐면은 현재의 다윈적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 뭔가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저 말이 오류래요. 그러면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게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아닌 거예요, 진화의 원동력이. 그래서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니까요, 동물에게 행동 변화가 환경 위협에 대한 보통의 첫 번째 대응이다.
그리고 9번 문장 읽었더니 유전적인 적응이 그 다음에 더 점진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요걸 합쳐보면요, 이런 거예요. 동물의 진화를 이끄는 게 유전자냐 행동이냐. 단순화시키면 그래요. 유전자냐 행동이냐. 근데 1번 봤더니 유전자는 아니래요. 저 8번쯤 봤더니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9번 봤더니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유전자가 그 다음에 바뀌는 거래요. 그러면서 10번을 딱 읽어보면은 동물들은 육식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키고 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도 처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진화를 이끄는 게 유전자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육식동물의 이빨의 진화라는 거는 유전자가 변해서요 이빨이 팍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고기를 먹는 거가 와야 됩니다. 육식동물들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가 길어지더라. 유전자의 변화가 뒤에 따라오더라. 이런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영어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 뭐 무진장 어려운 문제냐? 아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아요.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요, 뭐 단어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고 하겠지만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이런 식이니까. 이런 글들 읽을 때요 10문장 중에서 더 중요한 문장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 중요한 문장은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요 이 어려운 글들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항상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영어 실력보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면서 이 지문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런 거였어요.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자보다 행동이 먼저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유형별 풀이 전략 익히셔라. 마지막 이야기예요. 뭐 여기서 뭐 한 20가지 포인트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도 어렵고요. 그 적용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깔끔하게 두 번째에서 끝납니다. 자, 이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요 2017년도를 기억합니다. 가장 그해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ABC 순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학생들이 푸는 법 모르면은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읽어도 말되고 그래서 못 풀어요. 그리고 실제로 증명이 됐죠, 데이터로. 이거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오답률. 이거 푸는 법은 이렇습니다. 이 푸는 법은요 보시면은, 자, 이 주어진 글에 보시면요 he, his, 그의 막 이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A번에 they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리키는 게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A번으로 갈 수가 없고요. B번도요 그의 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C번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갖다 보면은 the god, 신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신들. 이 신들이 A번에 있는 they입니다. 그 신들. 그리고 A번의 마지막에 있는 전체 원시 공동체가 B번에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he, his라고 하면서 they 같은 거를 못 가고요. B번의 첫머리도 안 맞아요. 그래서 C번으로 갔습니다. C번에 있는 the gods가 A번의 they고요. A번에 있는 요 공동체가 B번의 그런 사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순서는 C, A,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거들 뿐이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이 돼야 되니까 거들 뿐이고, 이 문제가 죽어도 C, A, B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풀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해석만 가지고 풀면은 안 풀려요. 왜? 제가 강의에서 자주 듣는 예시인데요. 드라마의 1, 2, 3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회, 2회, 3회. 드라마 순서대로 봐야 이해됩니까? 3, 2, 1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2, 3일로 보면 이해 안 돼요. 우리 뭐 재방송 챙겨볼 때 순서대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뒤에 거 먼저 보고 앞에 거를 뒤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다 되죠. 이거 답이랑 상관없이요. 어떻게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가면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해석으로만 접근하면 못 풀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문제 거의 못 풉니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풀어요. 이런 게 좀 미안하지만 유형별 전략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리고 뭐 엄청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어디서 배우냐고요? 강의에서 배우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시면은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익혀나갈 수가 있어요. 자, EBSI의 컨텐츠. 사실 EBSI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게 다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면은, 혹시나 자기가 너무나도 지금 등급이 낮아가지고 솔직히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길게 보고 있다. 하지만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각 과목의 수능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기초를 닦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수능 완성이죠. 수능 완성은 수능에 굉장히 많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오셔가지고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 문장 해석도 공부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푸는 법도 다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와서 강의를 같이 들어보시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강의들도 준비가 EBSI에는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EBSI 입시 설명회 다시 보기를 통해서요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 선생님이랑 한번 영어를 공부해야겠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 강의 오시면 정승희 그룹 검색하셔가지고 제 강의 오셔가지고 수강 후기에 글 남기시면은 바로바로 답해드리면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게 경쟁이 치열하죠. 예나 지금이나 그 경쟁의 정도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읽은 구절을 꼭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막 즐기고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보상에는 대가가 따르고요. 여러분들이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은 분명히 감수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성적 향상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게임하고 싶은 것도 참고 많이 참으면서 오늘 하루 되게 좀 힘들어도 알차게 보내셔야 되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EBSI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너무 외롭고 재미없고 힘듭니다. 마음도 다치고요. 그래서 강의에 오셔가지고요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도 강의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